핫한 기업들의 비밀 노트를 공개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시크릿노트의 김나연입니다.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어떤 기업에 투자하면 좋을까 고민이 많이 되시죠? 저희 시크릿노트에서 확실한 기업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본격적인 강의 앞서 시장부터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외국인의 매도세에 밀려서 소폭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들도 등락이 엇갈렸는데요. 이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에 중국 관련 소비주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오늘은 화장품주가 동반 강세를 나타낸 점 눈에 띄었고요. 업종별로는 비금속 광물, 전기가스업, 증권이 강세를 보였고 섬유, 의복, 음식료품, 보험 등은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한편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에 힘입어서 800선 턱 밑까지 올랐는데요. 업종별로는 오락문화, 인터넷, 섬유, 의류가 강세를 보였고 반도체, 비금속, 운송은 하락하면서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네, 오늘 시장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는 단타장인 이창래 전문가님께 들어보도록 하죠.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지금 아무래도 테마주가 굉장히 계속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장세다 보니까 지금 오늘 장세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급등하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나왔다가 그리고 또 이제 급락하는 종목들 이런 식으로 급등락을 반복하는 장세가 좀 당분간 지속될 것 같다. 말 그대로 지금 급등락을 반복한다는 거는 장세가 어느 정도 혼란기에 접어들었고 실제로 뇌동매매를 유혹할 만한 자리가 계속해서 나와줄 것이다. 급등하는 종목들을 보시면은 이 종목 지금 2분, 3분 만에 10% 이상 이렇게 급등하는 거 보면 중간에 잠깐 올라타면 수익을 2, 3%라도 보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내동매매를 하고 달리는 말에 올라탄다든지 이런 매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장세에서 각별히 주의하셔야 되는 게 바로 급등하는 종목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라젠 같은 종목들, 제가 분명히 화장품 관련 종목들은 지금 너무나 많이 고점을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떠오르는 업종, 수소차 업종이 이제 화장품주 다음을 이어서 상승 랠리를 펼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주가 아니라 수소차에 집중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화장품 관련 종목들 한번 크게 눌림을 준 적이 있었고 이때 개인 투자자분들 여기서 고점에서 이제 매수하신 분들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진짜 제가 이 지난주에 이데일리 시크릿노트에서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이라면은 충분히 화장품 관련 종목들을 내동매매하지 않고 수소차 관련 종목들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록할 수가 있었겠다. 제가 오늘도 굉장히 이제 유익한 정보와 상승할 만한 업종들 제가 철두철미하게 분석을 해드릴 거니까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도 어떻게 종목을 공략하는 게 좋을지 꼼꼼하게 배워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즘 장세가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뇌동매매는 지양하시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종목 좀 현명하게 공략하실 수 있는 방법은 잠시 후 시크릿노트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오늘 검색기에는 어떤 급등주가 포착됐는지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이 검색기는 시장에서 당일 가장 강한 종목들을 포착해내는 프로그램입니다. 매일 실시간으로 급등주를 포착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네, 오늘도 정말 많은 종목이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요. 가장 먼저 GMP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MP는 오늘 25억 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삼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는 공시를 했는데요. 정말 이러한 이슈가 호재성 이슈인가요? 일단 유상증자니 무상증자니 해가지고 굉장히 이런 이슈에 대해서도 투자를 노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 투자자분들 생각하시기에 무상증자라고 하면은 보통 호재성으로 작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고 유상증자라고 하면은 유상증자는 좀 이거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지는 않을까 아니면 또 이제 좋은 쪽으로 흘러가면 어느 쪽으로 이제 좋은 쪽으로 흘러갈까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그 온라인 강의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게 호재다 악재다 딱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맞게 대처를 하셔야 되는데 보통 무상증자가 이제 된다고 하면은 보통 호재로 이제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증자가 이제 된다 하면은 좀 시간이 지난 얘기긴 한데 토박스 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무상증자를 한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간다든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세를 이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종목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이평선 돌파 매매법에 적용되는 종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일단 이슈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보시는 것이 좀 더 편안하실 것입니다. 뭐 유상증자니 무상증자니 해가지고 이게 올라갈까 떨어질까 이슈 따라서 계속해서 매매를 하시다 보면 이 이슈에 흔들리고 저 뉴스에 흔들리고 말 그대로 팔랑귀가 돼가지고 이 매매를 줏대 있는 매매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술적으로 올바른 자리인지를 보고 갔을 때 실제로 이동평균선 20일, 60일, 120일선을 돌파를 해주고 그리고 거래량이 최근 3개월간 가장 많은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급등을 해주었다. 이 종목은 눌림을 주고 가장 위에 있는 이동평균선 120일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아주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겠다. 제가 이평선 돌파 매매법 항상 말씀드리지만 금일 거래량이 터져준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서 121선과 요 사이 이 사이에서 눌림을 준 이후에 재차 오늘의 종가를 돌파하는 움직임을 보여주면 그 위로 4% 이상 추가 수익을 노릴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유상증자 이게 호재로 작용하는 거냐 무상증자 뭐 호재로 작용하는 거냐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은 이어지는 온라인 강의 방송에서 이제 물어보시면은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것도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평선 돌파 매매법에 적용되는 GMP 차트 통해서 차트 분석 도와주셨고요. 그리고 이 삼자 배정 유상증자는 마냥 악재도 호재도 아니다라는 점 기억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 온라인 방송에서 또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는 한화손해보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오늘 어떤 이유로 포착됐나요? 네, 일단 하나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이제 유증 관련해 가지고도 이제 어느 정도 얽혀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두 번째로 역시 그 이평선 돌파 매매법에 적용이 된 종목이다. 그리고 오늘 딱 당일날 유상증자가 이제 발행이 됐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소개해드리고 이평선 돌파 매매법 종목을 설명드릴 때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하향하던 종목이 바닥을 딛고 이평선을 뚫고 올라와 주었을 때 그 종목은 추세를 전환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슈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뭐 유상증자다 무상증자다 이런 것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거래량이 충분히 들어와 주었다. 최근 3개월간 가장 많은 거래량이 나와 주었다는 것하고 그리고 120일, 20일, 60일 이동평균선을 동시에 돌파하면서 그 위에서 종가 마감을 했다는 거. 말 그대로 꼬리를 달면서 상승한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올려주고 마무리를 지어줬다는 점을 확인하시면은 이 하나손해보험 같은 종목들 충분히 추가적인 수익을 노릴 수가 있겠다. 제가 아까 전에 토박스 코리아도 말씀을 드렸는데 토박스 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뭐 무상증자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급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계속해서 횡보세를 이어가면서 종목이 좀 심심한 상황을 많이 보여주다가 지금 이 구간 보시면은 급등세를 이어가면서 이 종목 이거 급등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거래량도 나와주었고 이때 이제 계속해서 횡보세를 이어가면서 거래량이 없다가 무상증자를 한다는 소식에 당일 바로 상한가를 달성을 한 이후에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무상증자만으로도 큰 폭으로 당일날 무상증자를 한다는 소식만으로도 상한가까지 달성을 했다가 다시 한번 떨어지는 모습.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업들의 목적일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이 기업 가치가 좀 낮다고 생각되면은 이 기업은 이 정도 거래량은 되어줄 만한 기업인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고 충분히 주가가 더 올라갈 만한 기업인데 지금 별로 아쉽다. 뭐 재무도 상당히 괜찮은 기업인데 이렇게 되는 경우에 거래량을 좀 늘리기 위해서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기업 실적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무상으로 이렇게 증자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토박스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호재성으로 이제 작용을 한 경우였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뭐 상한가도 터치를 했고 실제로 큰 폭으로 상승을 보여준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도 뭐 무상증자를 통해서 이슈를 통해서도 뭐 매매가 가능했던 종목이고 요걸 이제 잘만 이용하면은 좀 안정적인 그 안정고리가 있는데 그거를 잘만 이제 들고 가시면은 유상증자, 무상증자 이런 소식만으로도 추가적인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팁 같은 것도 제가 이어지는 온라인 강의 방송에서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이 증자 관련해 가지고도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것이 현명하겠구나. 이런 그 투자는 섣불리 이제 정보 없이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이어지는 온라인 강의 방송에서 증자 관련한 강의도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무상증자는 호재성 이슈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요. 이 증자 공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궁금하셨던 분들은 잠시 후 이어진 온라인 방송에서 확실히 알아가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으로는 UNI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의료기기 전문 업체인데요. 이 기업이 현재 판매 중인 척추 고정 장치가 미 FDA의 의료기기 수입 품목 허가를 받았다는 공시를 오늘 했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뭐 기사만 놓고 보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이 정도면은 거래량도 한번 들어와 줬고, 뭐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이어질 수 있겠다. 이런 예측이 충분히 가능할 만한 상당히 매력적인 기사인데, 지금 이 UNI 같은 종목은 실제로 뭐 이평선 돌파 종목에 해당은 됐는데, 이 종목은 좀 더 그 조심스럽게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UNI 같은 종목은 제가 앞서서 설명해드린 종목과는 조금 이제 별개로 조금 조심스럽게 매매를 해야 되는데, 왜 그런지는 제가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종목들 대부분이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을 해주다가 주가 하락을 보여주다가 그리고 다시 한번 뭐 지지를 받아준다든지 아니면 뭐 횡보를 해주다가 이평선을 뚫어주면서 거래량이 들어와 줍니다. 말 그대로 이제는 이 종목의 주가를 한번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시키겠다는 의도가 보여지는 대목이고, 실제로 이 지지 구간을 확인하신 이후에 이평선을 뚫고 올라가는 걸 확인하시면은 제가 좀 섬세하게 설명을 해드려서 그렇지 실제로 이런 종목들은 뭐 오늘같이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온 날 종가에 그냥 매수를 하시면은 뭐 한 달 정도 가져갔을 때 뭐 100%, 200%까지도 수익 나는 종목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섬세하게 실제로 뭐 수익이 날 수 있게끔 안전하게 딱 가이드라인을 잡아드리는 것 따라서 매매하시면은 훨씬 더 초보 투자자분들이 매매하시기에 편한 거고, 어느 정도 이제 경력이 쌓이시면은 딱 그 어느 정도 이 종목 이슈하고 맞물려 가지고 이 종목은 이 정도는 가겠다. 그냥 지금 바로 매수해도 수익 나겠다.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좀 더 경력이 쌓이고 투자에 대한 그 실력이 쌓였을 때 가능한 매매다. 그렇기 때문에 뭐 UNI 같은 종목은 실제로 종목을 가져갈 때 바로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눌림을 주면은 바로 이제 아래 지지선에 그 지지선을 이탈해서 떨어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더 지켜보셨다가 내일이 금요일이죠. 내일 금요일에 이 종목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면은 시초가에 좀 대응을 하셔가지고 공략을 했을 때 장중에 좀 수익을 노릴 수도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한 4% 수익을 목표로 간다면은 충분히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 가져갔을 때 추가적으로 금일 종가 기준으로 눌러주었을 때는 추가 수익을 달성할 수가 있겠다. 앞으로 뭐 일주일에서 2주가량 상승세를 이어갈 수가 있을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온라인 강의 방송에서 이 이평선 돌파 매매법 관련한 이 검색식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좀 더 꼼꼼하게 알려드릴 건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유상증자니 무상증자니 그리고 이 이평선 돌파 매매법 관련 종목을 포착해주는 이 검색식을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이평선 돌파 매매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고수익을 노리는지까지도 제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 종목들 그리고 그 매매법들 어떻게 공략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지 팁을 한 가지 또 이제 알려드릴 건데, 이어지는 온라인 강의 방송에서 검색식과 연계한 매매법 배워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UNI는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한다고 하셨으니까요. 내일 상황도 지켜보셔야 할 것 같고요. 방금 검색해서 살펴봤듯이 이 증자가 도움이 되는 호재성인지 악재성인지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 그리고 이평선 돌파 매매법에 대한 이야기까지 잠시 후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무료 방송 참여 방법부터 미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포털 검색창에서 투자 25시를 검색하시고요. 이데일리 투자 25시 클릭하시고 들어오셔서 조금 더 아래로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단타장인 이창대 전문가님의 얼굴 보이고요. 오른쪽 아래 깜빡이는 방송 보기 버튼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스크린 노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주제인가요? 네, 오늘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실수하실 만한 거를 제가 잡아드리고 갈 건데,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면 수익 보기가 힘들다.
진짜 이런 매매법만큼은 고치셔야 한다는 거를 제가 잡아드리고 갈 겁니다. 뭐 수익 난다 하는 뭐 비법이다 하는 거는 제가 많이 알려드렸는데 이런 거 조심하고 가야 된다. 솔직히 수익보다도 중요한 게 손실을 보지 않는 것인데 손실을 어떻게 해야지 최소화시킬 수 있는지를 오늘 이어지는 온라인 강의 방송에서 알려드리고 더불어서 또 오늘도 멈출 수 없겠죠. 수익 보는 팁 알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수익을 볼 수 있는 팁까지도 매매법 하나 또 준비해 왔으니까 이어지는 온라인 강의 방송 끝까지 청취하셔가지고 공략법 배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내가 잘못된 매매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번 강의를 통해서 점검해 보시기 바랄게요. 그럼 지금부터 핫한 기업들의 시크릿 노트 시작합니다. 네,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단타장인 이창대 전문가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설명드릴 강의 내용은 이런 매매만큼은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매매를 하면은 매매가 힘들어진다 이런 것인데 제가 오늘 이어지는 이 강의 방송에서는 어떻게 해야지 내 매매법을 고칠 수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평선 돌파 매매법에 해당되는 종목이더라도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은 공략하시면 안 된다. 이 종목은 이평선 돌파 매매법에 해당되는 종목이라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거 단타장인 전문가가 하지 말라고 했던 종목이네. 이평선 돌파 매매법에 적용이 돼도 이런 식의 종목은 매매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건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실제로 이평선 돌파 매매법에 적용이 되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뭐 위험 종목이라든지 뭐 동전주 뭐 많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들이면은 공략을 하시면 안 된다. 이평선 돌파 매매법의 승률을 한층 깎아먹는 매매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이 조건에 해당되는 종목들은 이평선 돌파 매매법에 해당되더라도 공략을 하시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화면 지금 보시면은 제가 강의에 앞서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가지고 지금 준비를 해왔습니다. 지금 엔터주인데 엔터주를 제가 지난 방송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 엔터주가 계속해서 강세를 이어나갈 것이다. 실제로 제가 소개해드렸던 요 관심 종목들 SMYG, JYP 그리고 더불어서 SMCNC와 로엔, CJCGB까지 뭐 모든 종목들이 다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린 이후에 뭐 공략을 하신 분들은 충분히 지금 수익권이실 텐데 제가 이 중에서도 SM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죠. 연말까지 상승세를 이어갈 만한 종목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지금 여기 있는 이 엔터 관련 종목들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과연 언제까지 종목을 보유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을 하실 텐데 제가 그 이전에 이 화장품 관련 종목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이제는 화장품 관련 종목들을 매도할 만한 시기다라고 매도 시기까지도 한번 일러드렸었는데 지금 이 종목들이 그렇습니다. 엔터 관련 종목들이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렸는데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라 수익이 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다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제 이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큰 수익을 달성을 해주었고 이제는 차츰차츰 하락 추세로 접어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다음 화면 보시면은 SM 종목인데 지금 SM 같은 경우에도 제가 소개해드린 이후에 큰 폭으로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뒤이어서 나오는 종목들뿐만이 아니라 SM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상승세를 이어가면은 그때 매도를 하시는 게 적절하겠다. 정고점을 뚫어주면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가 주면은 이게 이제는 마지막 불씨를 태우고 이제 좀 하락 추세로 접어들 수도 있겠구나. 좀 위험해지는 구간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SM하고 이제 여타 이제 다른 엔터 관련 종목들이 차례차례 이제 한 번씩 튀어 올라가 주면서 정고점 돌파가 나와 줄 텐데 그때 이제 익절 구간으로 잡으시고 익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SM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매도하시는 게 좋겠고 한 12월 중순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에 강의 방송에서 12월 중순까지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아직도 변함은 없습니다. 12월 중순까지 연말까지 지켜보시면은 충분히 이제 추가 수익을 가져갈 만한 종목이다. 12월 초중순까지 보셨다가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다음 종목은 이제 JYP 종목인데 JYP 종목은 이미 오늘 바로 이 정고점을 돌파해주면서 급등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JYP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매도를 하시거나 뭐 다음 주 안에 매도를 좀 완료하시는 게 좀 좋겠다. JYP 같은 경우에는 정고점 돌파해주면서 지금 상승 랠리를 당분간 이어갈 텐데 지금 이번 상승이 뭐 추가적으로 더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측하는 바로는 이번 상승 추세를 끝으로 엔터 관련 종목들이 조금 조정 구간이 나와줄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화장품 관련 종목들 말씀드리자마자 조정 구간 나와주었죠. 지금 엔터 관련 종목들 JYP도 다음 주까지 지켜보시다가 다음 주 안에 익절하시면서 나오시는 게 좀 더 현명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화면 보시면은 YG 이제 종목인데 이제 3대 기획사만 제가 일단 준비를 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추가적으로 반등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좀 하락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당분간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21선을 뚫고 내려가는 움직임을 보여주면 매도하시는 게 좋겠고 21선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를 해주면은 홀딩을 하셨다가 12월 중순쯤에 매도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21선 이탈 시 매도라는 점 요거 꼭 지키고 가시면은 이 종목 안정적인 수익률 알차게 챙기면서 나오실 수 있겠다. 지금도 뭐 수익 중이실 겁니다. 분명히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이후에 이 종목도 지금 수익 중이실 거기 때문에 21선 이탈만 하지 않으면 홀딩하시고 21선 이탈 시 수익을 챙기셔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제가 따로 준비를 하진 않았는데 제가 왜냐하면 SM 종목만 소개를 해드렸었기 때문에 3대 기획사까지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엔터주 관련 종목들은 12월 초나 12월 중순까지 마지노선으로 잡으시고 그 이전에 차츰차츰 익절을 하시면서 마무리를 지어 나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엔터주 수익을 실현하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참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엔터 관련 종목들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들이 이렇게나 잘 갔는데 자,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올라갈 것이고 어떤 종목들이 다음 주에 급등할 것인지 요거에 대해서도 제가 공략을 해드릴 건데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게 수익이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실을 보는 건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손실을 보지 않는 게 수익보다도 더 중요하다. 이게 수익은 손실을 보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소리입니다. 손실 안 보면 당연히 수익이겠죠. 뭐 계속해서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 차트는 별로 없을 테니까요. 이평선 돌파 매매법에 해당되더라도 이런 종목만큼은 매수하지 말자라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제가 전문가로서 그리고 제가 개인 투자자 시절부터 매매를 함에 있어서 제 개인적인 원칙입니다. 뭐 실제로 전문가분들 중에서도 뭐 이런 종목들 공략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동전주지만 뭐 얼마든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충분히 공략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래가지고 공략하실 수 있고 뭐 전문가분들이야 실력이 되니까 그렇게 공략을 하시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게 실력이 뒷받침이 안 되면 정말 경력과 노하우가 없으면 이런 종목들 들어가셨을 때 제가 지금까지 지켜본 결과 수익보다는 손절이 훨씬 많았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숙달되지 않은 분들이 공략해서는 안 되는 종목, 좀 조심해야 되는 종목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종목들만 피해 가시면 손실을 훨씬 더 줄이실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면은 고점에서 갭상승하는 종목은 대부분 주가가 하락한다. 이건 뭐 최근에 넵튠만 해도 그렇고 너무 당연한 소리입니다. 하지만 이 당연한 걸 투자자분들이 지키지를 않아서 문제입니다. 고점에서 갭상승하는 종목은 그 투자자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야, 고점에서 갭상승했으니까 더 가지 않을까? 야, 지금 고점에서 갭상승까지 해버렸어? 야, 모르긴 몰라도 이 종목이 나중에 떨어질진 몰라도 조금은 더 오르고 내려가지 않을까? 설마 여기서 바로 떨어지겠어? 바로 떨어지는 종목들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10%, 20% 계속해서 주가 떨어지는 종목들 허다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들어가셨다가 말 그대로 앉은 자리에서 순식간에 계좌 10%, 20% 마이너스 되는 거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고점에서 갭상승하는 종목만큼은 피하시라.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위험하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은 제가 이 심각성을 한번 알려드리기 위해서 최근에 바로 오늘까지도 갭상승을 하면서 올라가준 종목. 계속해서 주식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넵튠 모르시는 분들 없을 겁니다. 어제 오늘 미친 듯이 뭐 상한가 기록하고 오늘 뭐 갭상승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이 종목. 지금 보시면은 넵튠이 그 이전에도 뭐 배틀그라운드다, 카카오 게임즈랑 배틀그라운드가 뭘 했는데 블루홀이 배틀그라운드를 만들었는데 넵튠이 블루홀 지분을 갖고 있다더라. 뭐 계속해서 뭐 엄청나게 뭐 이슈를 받아주면서 상승 이제는 그만 올라가겠지 했는데 상한가 치고 갭상승하고 여기서 이제 투자자분들 망설이는 투자자분들의 이 버티고 있던 정신이 무너집니다. 야, 이거를 매수를 할까 말까 계속 고민하는데 야, 여기서 그만 가지 않을까? 조정 구간 나오는데? 근데 상한가를 가버려? 이제 여기서 버티던 정신이 무너지고 매수를 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 중간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뭐 이제 고점에 갭상승할 때 이제 매도를 하고 나오면 모르겠는데 그러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이 문제가 신라젠 투자하신 분들 심리와 비슷합니다. 신라젠 투자했다가 와, 신라젠이 이제는 그만 가겠지 했는데 상한가 가고 계속 올라가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는 매수해가지고 너무 아까워서 안 되겠다. 3%, 5%라도 먹고 나오자. 그러다가 신라젠 10%, 20% 어제 마이너스 되면서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 곡소리가 신라젠에서 많이 나왔을 겁니다. 제가 분명히 화장품 관련 종목들 이제 좀 휘청휘청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화장품 관련 종목들 제 강의 방송 그리고 지금 뭐 여기서 제가 해드리고 있는 이 방송 보신 분들이라면 분명 이제 매수하지 않으셨겠죠. 수소차 관련 종목으로 수익 보고 있으실 겁니다. 보시면은 이미 갭상승을 한 이후에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주가가 하락하는 게 아니라 상한가를 달성하면 보통 그 다음날 갭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냥 상한가를 달성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계속해서 상승하던 종목이 고점에서 상한가를 달성하고 갭상승을 해버리면 이런 종목들은 필히 떨어질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겁니다. 제가 성창호토텍 지난주에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성창호토텍 이 종목은 제가 9월쯤에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 종목 지금 찍으면 안 된다. 조정 나오는데 조정 끝나고 매수하셔야 된다. 성창호토텍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갭상승하고 나서 조정 구간 나와주고 제가 공략해드린 이후에 성창호토텍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후에 지금 10%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넵튠 역시도 갭상승을 한 이후에 조정 구간이 나와주고 공략을 했을 때 이렇게 뭐 미리 이런 구간에서 들어가신 분들이 수익을 내는 거지 이런 종목들 뭐 또 이제 상한가 갔다고 매수하거나 갭상승했다고 해서 매수하신 분들 오늘 넵튠에서 곡소리 한번 또 엄청나게 나왔을 겁니다. 지금 최근에 이런 개인 투자자분들을 유혹하는 종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로 손실을 보는 분들 또한 많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당부하지만 고점에서 갭상승하는 종목은 매수하지 마시라. 미리 들어가 있던 종목을 상한가 갔기 때문에 그대로 홀딩하시고 다음날 갭상승을 노리는 건 가능할지 몰라도 지금 이 종목을 미리 가지고 매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한가를 가니까 갭상승을 하니까 시가에 매수해서 조금이라도 먹어보자. 수익 좀 먹어보자. 갭상승한 종목 여기서 시가에 매수하는 순간 바로 내리막길 미끄럼틀 타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바로 그냥 미끄러져 내려오고 다음 화면 보시면은 넵튠뿐만이 아니라
뭐 웬만한 종목들 대부분입니다. 코맥스 역시 마찬가지 뭐 고점 달성하고 계속해서 무너집니다. 지금 이 종목 역시도 그냥 아래에서 뚫고 올라오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보시면은 어느 정도 반등을 주면서 올라가 주다가 계속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다가 상한가 달성하고 다음날 바로 갭상승. 보통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도중에 상한가를 치면은 갭상승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갭상승을 한 이후에는 분명 눌림목이 나와줄 것이다. 눌림목이 나와줄 확률이 훨씬 더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 투자하지 않으시고 미리미리 수소차 관련 종목들 저랑 같이 찍으시면은 훨씬 더 수익을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달성할 수가 있겠다. 다음 화면 보시면은 제가 두 번째로 당부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당부하는 거. 위험하다고 하는 종목은 위험하니까 알고 하시라는 겁니다. 아니 위험하다고 이렇게 대놓고 위험 종목이라고 딱지를 붙여주는데 왜 이걸 매수하시냐. 하지만 이런 종목들은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자, 관리 종목이다. 뭐 정지 종목이다. 뭐 단기 과열이다. 뭐 많습니다. 즉 투자 위험 종목, 주의 종목, 뭐 과열 종목, 환기 종목, 공매도 과열이다. 이렇게 위험하다고 위험 딱지를 붙여주지만 우리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 무단횡단을 하지 말라고 하지만 무단횡단을 하는 것 같은 심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무단횡단 솔직히 뭐 하는데 걸리지도 않는데 뭐 내가 한번 해봤는데 단기 과열은 괜히 단기 과열이 아니고 엄청나게 잘 올라가니까 단기 과열이더라. 중간에 올라타서 수익 보면 짭짤하더라.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다가 한 번 잘못 들어가면은 막 2, 3분 만에 10%, 20% 계좌 박살내는 종목 잘못하셔가지고 계좌가 심각하게 타격을 입는다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은 위험하니까 이런 딱지가 붙어 있는 종목들은 웬만하면 매매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위험하다고 이렇게 경고 딱지 붙이고 지금 매매하시면 안 된다, 위험하다, 주의해라, 환기다 딱딱 알려주는데도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면은 뭐 여기서부터는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니라 제 개인적인 원칙으로서는 제가 실제로 매매했을 때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들어가기 전에 실제로 저도 이런 종목들 매매 안 한 건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매매할 때 이런 종목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뭐라고 하면서 3번 마음속으로 외치고 들어갔냐면 자, 제가 지금 들어가고 싶어하는 종목이 단기 과열 종목입니다. 제가 이 종목을 매수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종목이 단기 과열이다라고 하면 이 종목 들어가기 전에 저 이랬습니다. 나는 지금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투기를 하는 거다. 난 지금 도박을 하고 있다. 난 지금 도박을 하고 있다. 난 지금 투자가 아니라 도박을 하고 있다. 라고 3번 외치고 들어갔습니다. 그거를 내가 지금 투자가 아니라 도박을 하고 있다라고 외치고서도 들어갈 만한 매력적인 종목이었을 때만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실제로도 이런 종목들 개인 투자자 시절에 안 좋은 추억이 더 많습니다. 좋은 추억보다도 안 좋은 추억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저와 시청자분들의 경험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종목들 매매 차라리 그냥 쳐다보지 않는 것이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면은 세 번째로 하락 추세인 종목을 잡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실수하시는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은 이 하락 추세의 종목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종목이 떨어지고 있는 종목, 말 그대로 이동평균선을 뚫고 내려오고 있는 종목을 자꾸 매수하려고 하시는데 자, 예를 들면은 자, 이 종목이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예를 들어 봅시다. 뭐 호재가 엄청나게 떴고 뭐 무슨 계약을 체결했대고 뭐 1조다 2조다 시장이 열린다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매력적인 종목인데 이 종목이 눌러줬다. 그리고 실제로 보시면은 21선, 61선을 뚫고 내려와 줬다. 야, 이 종목은 지금 매수해야 된다. 기회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 떨어질 땐 떨어지게 놔두십시오. 어디까지 떨어지나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종목들이 떨어질 땐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졌든 알려지지 않았든 우리가 아는 사실이든 아는 사실이 아니든 떨어지는 데는 그냥 떨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특히 이런 식으로 지속적인 하락을 이어갈 때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셔야 된다. 특히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주가가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이렇게 하락을 해주는 종목들은 필히 피하셔야 된다. 이런 종목들은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지켜보시다가 바닥에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종목을 공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성창오토텍 공략할 때도 같은 패턴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던 종목이 떨어지고 있는 종목은 공략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지를 받아주고 바로 이제 이동평균선을 뚫고 재차 반등을 보여주는 그런 구간에서 매수를 들어가는 거지,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구간이 옳다쿠나 해가지고 기회다 해서 매수를 하는 구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이 종목을 매수를 하고 싶고 장기적으로도 옳다고 생각되는 종목이라면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확인하시고 이평선을 재차 뚫고 올라가는 구간을 공략하셔도 충분히 수익 가능합니다. 그만큼 좋은 종목이라면 그렇게까지 안 올라가 줄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반등을 주지 않으면 이 종목은 그냥 별로인 종목이구나 생각하시고 인정하시고 마무리 지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고 보통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종목들은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좋겠다. 아무리 뛰어나고 좋고 투자자분들을 매력적으로 어필할 수 있을 만한 호재가 뜨더라도 말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은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인가? 거의 뭐 마지막인데, 지금 이제 동전주와 품절주를 제가 매매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해준 GMR 머티리얼즈입니다. 제가 동전주는 아예 쳐다도 안 봐가지고 뭐 종목명도 잘 몰라요. 전 아예 애초에 동전주는 아예 주식으로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동전주 매매는 취급을 안 합니다. 뭐 이거는 전문가분들마다 뭐 여타 다르겠지만 이건 제 개인 매매 스타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뭐 TV 방송에 나와서 이제 뭐 시청자분들에게 이 종목 뭐 괜찮다, 뭐 전망이 밝다 소개해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온라인 강의 방송에서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고, 동전주는 일체 얘기 자체를 꺼내질 않습니다. 동전주는 그냥 동전주 지금 이거 물렸는데 어떡하나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동전주잖아요. 동전주니까 물리죠. 동전주 물렸을 땐 불평하지 마세요. 동전주 물리는 거는 뭐 제가 해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드립니다. 단타장인이 동전주인데 이게 이 종목 어떡할까요? 보면 동전주입니다. 동전주잖아요. 동전주는 상패당해도 할 말 없습니다. 저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동전주 가지고 위험한 매매를 하셨으면서 500원 이하 종목으로 매매를 하셨으면서 알아서 그렇게 위험한 매매, 투기성 매매를 하셨으면서 왜 그러십니까? 근데 이 종목은 정말 전망이 좋았단 말이에요. 뭐 그거는 투자자분의 생각이시겠죠. 저는 1,000원 이하의 주가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은 종목으로 쳐다보지 않습니다. 보시면은 오늘 급등을 한 종목입니다.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800원대까지 올라가 줬는데 상한가까지 달성했습니다. 아주 매력적입니다. 동전 주고 가볍고 개인 투자자분들 잠깐 들어가서 고수익 노릴 수 있는 종목. 상한가 달성했으니 내일 또 갭상승하지 않을까? 네, 결과가 어떻게 됐다? 말 그대로 초전 박살이 나버렸다. 이게 오늘 그 급등한 종목입니다. 급등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냥. 이런 종목들 모릅니다. 실제로. 장중에 차트 보고 있다가 괜찮다 해가지고 들어가신 분들이 그냥 박살나서 상승 종목에 이제 뜨지도 않습니다. 뭐 보면 한참 스크롤 내려야 보이지, 이런 종목들은 그냥 내가 바보였구나 하고 그냥 무너지면서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은, 자, 방금 보시면 이 맨 위에 있는 종목 보시면은 23%대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보시면 뭐 GMR 머티리얼즈, 이 밑에 보시면 뭐 EID도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이 GMR 머티리얼즈 동전 주고 뭐 700원대 움직이고 있고 막 23% 올라가고 있으면 개인 투자자분들 이거 동전주 가볍고 뭐 지금 잠깐 들어가면 화끈하게 먹겠는데, 네, 결과는 방금 전에 보셨던 화면 같이 되십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은 EID 종목을 보시게 될 텐데, 자, 다음 화면 보시면은, 자, 이 EID 역시 마찬가지 고점 달성했다가 장 끝날 때 이렇게 박살냅니다. 이게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개인 투자자분들을 하루만 해도 이렇게 들었다 놨다 급등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과연 이런 종목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가가지고 이런 종목은 10%가 마이너스가 돼도 어차피 30% 올라갈 종목이라서 기대해 볼 만해. 동전주가 20% 갈지 30% 갈지 예측이 그렇게 쉽게 되면 저도 가서 배우고 싶네요. 이거 동전주 자체는 실제로 급등을 하고 급락을 할 때 어떻게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 잠잠하게 뭐 횡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가 보고 지금 이 종목은 거래량도 안 들어갔고 나중에 거래량 터지면서 급등을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공략하시는 분들도 뭐 전문가분들도 많은데, 실제로 그건 전문가분들이 그렇게 매매를 하는 것이고,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 정도 실력이 안 되는데 이런 뇌동매매를 동전주로 하다가는 정말 주식을 그만둘 수도 있는 일이 발생한다. 조심하시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은 동전주 말고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품절주입니다. 동전주가 위험한 게 급등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위험한 건데 품절주가 똑같습니다. 품절주가 실제로 품절주가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발행 유통 주식수가 적은 걸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적은 돈으로도 주가를 급등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얼마 이제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급등시키려면은 상한가 가게 만들려면은 어느 정도의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겠습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막대한 자본이 필요한데 이런 양지사 같은 이런 품절주들은 발행 유통 주식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적기 때문에 실제로 급등락을 시키기가 쉽습니다. 그냥 몇 개 팔면은 주가 후두둑 떨어지고 어느 정도 사면은 후두둑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15% 이상 급등하기 시작하면 개인 투자자분들 말 그대로 개미 투자자분들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여기 계속해서 여기 매수 뇌동매매 상한가까지 갑니다. 이게 바로 허상 같은 급등인데 이런 종목을 찍으셨다가 양지사 찍으셨다가 피눈물 흘리시는 분들 종목 상담하시는 분들 제가 여러 봤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은 이런 화려한 이면 뒤에 이런 끔찍한 일면도 있다는 겁니다. 주가가 급등을 한 이후에 안정적으로 움직여가지고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갈 줄 알았더니 이야 이게 장 끝나기 한 2, 3분 만에 막 20%를 그냥 박살을 내버리니까 이게 제대로 된 그 투자 전략이라든지 이거를 대응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다음날 이게 올라갈지도 모릅니다. 이게 호재가 떴는지 호재고 뭐고 간에 이게 막 2분 만에 이런 식으로 박살을 내버리면은 투자자분들이 일단 이게 대응을 하기에 앞서서 머리가 그냥 멍해져 버립니다. 일단 두 가지인데 멍해지거나 불이 나게 손절치거나 두 가지 부류라고 봅니다. 결과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죠. 문제는 이런 종목들로 수익을 날 때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운 좋게 들어가가지고 급등하는 종목 올라타서 수익 볼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런 매매로 언제까지 주식을 버티실 수 있을까요? 저는 한 달도 못 간다고 봅니다. 한 달도 못 가서 실제로 반 토막은 고사하고 4분의 1 토막 나고 반의 반 토막 나고 난리 나서 찾아와서 물어보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면 여지없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종목들입니다. 동전주였고 품절주였고 고점에서 갭상승한 종목, 위험딱지 붙은 종목 대부분이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을 유혹하는 종목들 그리고 급등락을 통해서 손실을 발생시키는 그런 종목들 보면 종목들 이제 물어보시는 온라인 강의 방송에서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 종목 어떻게 하나요? 이 종목 전망 있나요? 물어보시는데 솔직히 저도 이게 말씀드리기도 막막합니다. 이런 종목 무슨 전망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이 무슨 전망이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박살이 나버리는데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것도 양지사인데 품절주 움직이는 게 항상 비슷한 패턴입니다. 급등했다가 급락.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역시 똑같습니다. 급등했다가 급락. 이런 차트가 한 군데만 보여야지 하지 계속해서 보이니까 너무 많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양지사입니다. 급등했다가 시가로 엄청나게 급등시켰다가 그냥 바로 박살내고 이런 식의 종목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종목을 찍어야 됩니까? 제가 지금부터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종목을 들어올리는 종목이 바로 계속해서 상승할 만한 종목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원칙이 하나 있는데 이게 이평선 돌파 매매법에서 파생된 매매법입니다. 제가 시간이 지금 많지 않아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어지는 온라인 강의 방송에서 이 매매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거래량이 한번 터지면서 보시면은 거래량이 터지고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이평선 돌파 매매법이랑 지금 계속해서 3개월간 거래량이 없다가 터져줍니다. 실제로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던 종목이 거래량이 없다가 거래량이 터져주고 이평선을 뚫고 올라가는 것까지는 이평선 돌파 매매법과 유사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급등을 해줬는데 세계 이동평균선을 뚫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기까지입니다. 그냥 올라가 주고 완벽하게 121선도 뚫지를 못하고 그냥 이렇게 어정쩡하게 끝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면 내리 눌렀다가 다시 한번 이날 종가 빨간선 그어두시면은 재차 돌파할 때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다음 화면 보실까요? 이 종목이 오늘 포착된 종목인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거래량 터지고 급등했다.
이평선 돌파 매매법 종목이죠. 이 종목도 제가 이어지는 온라인 강의 방송에서 어떻게 해야 수익 나는지 알려드릴 겁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보여드린 화면하고 비슷합니다. 자, 보시면은 이날 거래량 터지면서 우하향하던 종목이 거래량 터지면서 이평선 뚫고 주가 급등해줍니다. 이날 선 그어주면 눌러줬다가 다시 한번 돌파할 때 수익 볼 수 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마찬가지. 급등한 종목 종가의 기준으로 빨간 선 그으시면 올라갔다 떨어지는 종목 다시 한번 돌파하면 수익 가능하다. 이런 식의 패턴을 그리는 종목들이 많다. 이 매매법을 어떻게 하는지를 이어지는 온라인 강의 방송에서 공개해 드릴 테니까 제가 지금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다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이어지는 온라인 강의 방송에서 이 매매법을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그 원칙을 제대로 꼼꼼하게 이평선 돌파 매매법 때처럼 알려드릴 테니까 참여하셔가지고 어떻게 이 매매법으로 지금같이 혼란스러운 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는지 수소차 관련 종목과 연관된 종목은 있지 않을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어지는 온라인 강의 방송에서 매매법과 종목, 투자 전략까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창오토텍같이 추가적으로 많이 올라갈 만한 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장인 이창대 전문가였습니다. 네, 오늘은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단타장인 전문가님의 매매 원칙 확인하고 오셨는데요. 그렇다면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매법은 무엇인가? 이러한 부분은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정관님 다시 한번 안내 말씀해 주실까요? 네,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어지는 온라인 강의 방송에서 어떻게 해야 투자로 성공할 수 있는지 매매 원칙, 제가 사용하고 있는 원칙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이어서 이어지는 투자 25시 2부에서는 리더스탁 정혜준 전문가님의 강의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일도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